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25년 동안 무려 4배나 올랐어요. 장기적으로 묵혀가고 싶다 싶으면 이 나스닥 100이 좀 괜찮은,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방어적인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입문자들이 이걸 덜컥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 예고했던 대로 오늘은 ETF 심화편에 대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앞선 영상은 ETF가 도대체 뭐길래 라는 거에 중점을 맞췄다면 오늘은 ETF의 종류 그리고 세금 문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떤 ETF를 투자하는 게 좋은지 추천까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가장 먼저 ETF의 종류를 크게 봤을 때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당연히 국내 ETF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시간이 좀 달라요. 국내 ETF의 경우에는 코스피 코스닥 주식 투자하는 시간이랑 동일하거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원화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따로 환전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외 ETF는 당연히 해외 거래소 시간에 맞춰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미국 ETF를 많이 하니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새벽 시간에 거래를 할 수 있고요. 또 일정 기간 동안에는 썸머타임을 적용받기도 하니까 이때는 좀 거래 시간을 좀 유의해서 봐야 합니다. 또 당연히 해외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또 미국에 상장돼 있기 때문에 달러로 환전을 해야 되고요. 이 환전하는 과정에서 환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ETF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냈다면 세금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ETF 투자에서 신경을 써야 할 세금이 총 2가지가 있거든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인데요. 보통 이자나 배당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아니라면 이 2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뜻부터 볼게요. 먼저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배당소득세는 더 쉽죠. ETF 투자에 따른 배당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합니다.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에는 별다른 세금을 매기지 않아요. 그야말로 비과세 혜택이 있다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ETF를 투자하잖아요. 그럼 이게 주식처럼 오를 경우에 이거를 오른 가격으로 팔 때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ETF 투자에 대한 배당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겨요. 여기에서 세금은 15.4% 배당 소득세를 내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신고해야 되냐 하겠지만 이건 내가 이자와 배당을 포함한 수익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증권사가 알아서 다 떼고 줍니다. 대신 만약 내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다 그렇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 상장 ETF의 경우에는 국내 상장 ETF랑은 조금은 달라요. 먼저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는데요. 수익이 연간 250만 원을 넘겼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내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해외 상장 ETF QQQ를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리고 이걸 1,500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내가 얻는 시세 차익은 500만 원이죠. 그럼 내가 500만 원에 250만 원을 공제받고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22% 과세 비율을 적용해서 5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55만 원을 토해내라니 너무 아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와 마찬가지로 이 해외 상장 ETF 역시 이 배당 소득세율은 15.4%로 동일합니다. 역시나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원천 징수하고 세금 떼고 저희에게 주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연금계좌를 포함한 절세 혜택이 있는 계좌에 대해서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 소득에 세제 혜택을 줄인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데 이건 ISA 계좌에도 적용이 되거든요. 일단 뒤늦게 부랴부랴 상반기 안에 기존의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했으니 이 부분을 좀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ETF 어떤 걸 투자하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ETF를 처음 투자하는 입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일 텐데요. 일단 저는 ISA 계좌를 통해서 국내 상장 미국 지수 ETF를 모아가고 있거든요. 먼저 국내 상장 S&P 500 지수가 있어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500개의 대형주들을 모아놓은 지수라고 보면 되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도 포함이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듯이 워렌 버핏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자산 90%를 S&P 500 지수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하는 지수라고 보면 돼요. 특히 S&P 500 지수는 지난 25년 동안 무려 4배나 올랐어요. 이렇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오른 선진국은 미국을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국내 상장 나스닥 100 ETF가 있어요. 이거는 기술주 중심의 100개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S&P 500 지수보다는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당연히 수익률도 더 높겠죠. 마찬가지로 손해율도 더 높겠고요. 최근 AI 열풍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스닥 100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테크 중심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안 좋을 경우에는 더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내가 좀 장기적으로 묵혀가고 싶다 싶으면 이 나스닥 100이 좀 괜찮은 지수 추종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ETF가 있는데요. 이 지수는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만큼 안정적인 배당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신 그렇게 많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방어적인 투자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ISA 계좌를 통해서 이 3개 지수 추종 ETF를 조금씩 매달 사모으고 있습니다. 보통 국내 상장 ETF의 경우에는 그 지수 앞에 타이거든, 코덱스든, 소리든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만약 내가 국내 상장 ETF가 아니라 이 해외 상장 ETF를 직접 투자해보고 싶다. 그렇더라도 저는 앞서 언급했던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처음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단 VOO, 뱅가드 그룹에서 만든 상품인데요. S&P 500 지수를 추종해요. 그리고 QQQ, 이거는 나스닥 100 ETF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CHD, 일명 슈드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고배당 기업을 중심으로 한 ETF긴 한데요. 그런데 내가 이걸 투자할 때는 배당 소득세 15%를 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요즘에는 양자역학을 비롯해서 AI, 또 자율주행 관련 섹터별 ETF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입문자들이 이걸 덜컥 들어가기에는 어느 정도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지수 ETF를 시작으로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그때 이 섹터별 ETF를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공부하는 단계고 모르는 것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과정이 있어서 저는 좀 좋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이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부족한 게 당연히 있겠지만 하다 보면 더 늘지 않겠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혹시 제가 이걸 좀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주제가 있으면 주저함 없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